안녕하세요. 연살구입니다. 반가워요. 어저께 테스트 방송 끝나고 오늘 이제 드디어 2일차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설정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저께는 조금 버벅거리는 감이 없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재밌게 지켜봐 주시고 같이 소통하는 방송이 되어서 어제 너무너무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인데 다들 지금 출근길이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맞아요. 오늘은 드디어 역사적인 2일차 방송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저께 좀 오디오랑 뒤에 배경음이랑 요런 게 조금 못 나왔어가지고 오늘은 그걸 좀 보완해가지고 방송했어요. 지금 노래도 잘 나오고 있죠? 반갑습니다. 행복한 콩님.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 방송은 또 처음 해보는데 또 새로운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아침에 누군가는 지금 출근길이실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이 퇴근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를 좀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퇴근길이고 또 누군가는 출근길이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랑 또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식사는 다 드셨나요? 아침 다 잘 챙겨 드시는 편이실까요? 저는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 뭐라도 좀 먹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챙겨 먹기는 했는데 사실 방송 세팅하고 하느라 아침 안 드시는 분들도 많죠. 방송 세팅하고 하느라 사실 먹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제대로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보면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네,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을 잘 챙겨 드세요. 간단하게라도. 저도 옛날에는 아침 챙겨 먹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엄마들이 아침 꼭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숨이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그 시간에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먹는다는 게 입맛이 좀 없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잠도 덜 깼는데 근데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침 꼭 챙겨 먹어 이러면서 엄마가 잔소리 하거나 하면 잠 좀 더 잘래 나 5분만 이러면서 차라리 잠을 더 선택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는 체력이 딸리는 게 느껴져요. 체력이 딸리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알아서 챙겨 먹습니다. 체력 이슈. 체력 이슈라. 그래서 이제는 알아서 챙겨 먹는 편인데 근데 맞아요. 늙기 싫어요. 요즘 저속노화 이렇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안 늙으려면 건강하게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날씨가 좀 흐려요. 흐려가지고 우중충한 날씨지만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누군가는 하루를 마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 힘 파이팅 드리려고 오늘은 이렇게 아침 일찍 아침뱅 켰어요. 저도 사실 조금 있다가 출근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테스트 방송 겸 해가지고 처음 켜서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해봤었는데 테스트 방송으로 음향이랑 세팅하려고 20-30분만 하고 꺼야지 했는데 여러분들이랑 놀다 보니까 또란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1시간 반을 방송을 한 거예요. 테스트 방송에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살구님들이랑 같이 놀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또 빨리 만나고 싶다. 언능 만나서 또 이렇게 수다 떨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밥만 호로록 먹고 금방 달려왔어요. 자주 만나요 우리.
아, 정말 출근을 너무 하기 싫죠? 출근하시는 분들 아침에 뭘로 출근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목소리 칭찬 감사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뚜벅이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 또 요즘에 따릉이도 많죠. 자전거나 이런 걸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예전에 일하던 곳은 집 가까운 곳이어가지고 그래도 걸어서 다닐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뭔가를 타야만 출근을 할 수 있는 거리라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나 이게 대도시에 보면은 아침에 그게 엄청 밀리잖아요. 교통도 그렇고 대중교통 타고 다녀도 사람도 진짜 많고 이래가지고 출근 시간을 나눠가지고 출근하는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유출근제? 자유출퇴근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분산해서 출근할 수 있게끔 하는 곳이 많다던데 여러분 일찍 출근하는 게 좋으세요? 늦게 출근하는 게 좋으세요? 일찍 출근하면 또 일찍 퇴근한다는 장점이 있고 또 늦게 출근하면 늦게 출근해서 여유로운 건 좋은데 또 그만큼 늦게 집에 가니까 너무 싫지 않나요? 맞아요. 아침에 출근 버스 진짜 꽉꽉꽉꽉 차서 진짜 대도시는 더 그렇죠. 제가 사는 곳은 그래도 조금 시골이어가지고 버스가 그렇게 막 많지도 않고 그만큼 출근길에 사람이 엄청 막 미어터지는 이런 건 아니긴 한데 대신 근데 또 대도시에는 그런 게 장점이잖아요.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꽉꽉 콩나물시루처럼 가기는 하는데 대신 그만큼 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이거 놓쳐도 저거 타면 되고 지금 버스 만약에 뭐 몇백 300 몇 번? 뭐 이런 거 타야 되는데 그게 막 지나갔어. 없어. 놓쳤어.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또 다른 버스라든지 다른 루트로 갈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맞아. 그래서 서울도 그렇고 대도시는 좀 교통수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실 이동은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서울이 진짜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에서 운전하기가 진짜 빡시다고 하잖아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 사투리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제가 운전면허를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지금은 부산에 없지만 예전에 부산에서 제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사는 곳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부산에서 운전면허 따면 전국 어디에서든 운전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사님들도 택시 기사님들도 그렇고 운전 장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롱이 되었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행복한 공님. 지금은 장롱이 되어가지고 다시 운전해야죠. 진짜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면 막 차가 굳이 없더라도 운전하는데 대도시는 차가 없어도 뭐 어디 돌아다니거나 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진짜 시골이나 이런 데 갈수록 차 없으면은 더더욱 다니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면허를 땄는데 다시 운전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면 운전도 계속 하다 보면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롱이 된 입장에서는 운전을 안 한 지가 이제 오래되니까 다시 운전하려니까 조금 겁이 나요. 장롱이 되면 그런 거겠죠? 뭐든 계속 꾸준히 해야 느는 건데 운전을 하다가 안 하다가 또 하다가 안 하다가 이제 계속 그게 안 하는 텀이 조금 늘다 보니까는 이제 다시 운전하려니까 좀 무서워요. 근데 이제
나이 들수록 운전은 진짜 더 필수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운전 이제 다시 해라, 시작해라. 또 했었던 그게 있으니까 운전은 또 다시 하면 금방 는다 이러는데 무섭네요. 장롱 면허인데 다시 운전하려면 운전 연수 이런 거 다시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 적성 검사라고 하나요? 면허증에 그 만료되는 기간 적혀 있잖아요. 그게 벌써 만료가 됐어요. 아, 그럼 사실상 면허가 없는 사람인가요? 사실상 면허 없는 사람이겠죠? 그럼 다시 면허를 따야 될 것 같네. 그렇죠. 맞아. 운전 이게 옛날에는 제가 면허 그때 땄을 때만 해도 막 한 15년 전? 10년 전? 막 엄청 옛날에 땄었는데 그땐 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라고 하나요? 그 왜 레이싱 하는 게임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좀 겁이 없어가지고 운전면허 따는 거 굉장히 용감하게 땄었어요. 그냥 운전도 슝슝슝 하고 막 피해 다니고 막 이러면서 땄는데 지금은 맞아요. 카트라이더 반갑습니다. 연아 연아 맞아요. 카트라이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진짜 용감하게 운전을 해서 한 번 떨어지고 붙어가지고 면허를 땄는데 근데 이제는 좀 겁이 많아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게 많아져가지고 뭔가 다시 운전면허 따려고 하니까 더 무섭네요. 근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험난한 부산에서도 운전면허 땄던 사람인데 다시 또 해서 따면 또 천천히 차분하게 해서 또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맞아요. 뭐든지 계속 하다 보면 그 왜 주변에서도 제 친구들이랑 지인들도 운전 다시 해서 하려고 하면 일단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이제 다시 운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여기저기 막 받고 다니고 진짜 막 찍고 다니고 막 주차도 좀 이러고 하니까는 끌고 당기고 하니까 무조건 중고차로 해서 사라. 처음 다시 운전하는 사람이 새 차 뽑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중고차로 해서 하다가 이제 익숙해지면은 점차 이제 네 차, 진짜 네가 사고 싶은 차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거지 이러면서 막 그래서 알겠어. 맞아. 근데 하다 보면 자전거 타듯이 자전거도 진짜 어렸을 때는 많이 타는데 점점 안 타게 되잖아요. 반갑습니다. 점점 안 타게 되잖아요. 근데 자전거도 내가 뭐 맨날 안 탔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또 다시 타면 몸이 기억해서 타는 것처럼 운전도 또 다시 좀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요즘 막 사건 사고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도 그런 게 너무 많이 나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것들이 많아져서 조심스러운 거랑 겁만 많아지나 봐요. 진짜 왜 뉴스에서도 그렇고 운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를 뉴스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조심조심해서 다들 안전운전 하도록 합시다. 그쵸? 내가 천천히 욕심내지 않고 뭐든지 좀 과속하고 좀 뭐라 해야 될까 부주의하게 운전을 해서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조심해서 안전운전 진짜 그게 최고죠. 그래서 저도 다시 운전을 하게 되면 너무 욕심내지 않고 또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막 우왕 해서 달리는 과속 운전 이런 거 없이 다들 조심해서 안전운전 하면서 운전자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아침 출근 얘기하다가 운전 얘기까지 갔네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연하 반가워요. 맞아. 그래서 근데 그래도 자차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 차로 해서 운전을 편하게 가니까 좀 그런 게 익숙한데 대중교통이 그런 막 시간 딱딱딱 맞춰야 되고 막 환승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가 워낙 번거롭다 보니까
이제 자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게 익숙해가지고 조금 대중교통은 힘들다고 하시고 다 그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뚜벅이가 된 입장에서는 또 이제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반가워요.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또 그게 당연한 거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택지가 사실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운전을 못 해가지고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또 어제도 제가 얘기하기는 했었는데 저는 MBTI가 ENFJ예요. ENFJ. 그렇다 보니까 또 굉장한 J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어디를 이렇게 막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만약에 부산을 가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부산을 가기로 했으면 내가 대전을 한번 거쳐서 가야 돼요. 부산까지 바로 가는 그게 없어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약에 부산을 가기로 했으면 여기에 뭐 며칠 날 그럼 부산을 갈 거면 차 시간표를 이런 것도 다 미리 알아보고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 버스를 시간을 알아봐요. 그래서 알아보고 만약에 1시간 반 정도 걸려. 그러면 또 거기에서 시간 다 계산해가지고 그럼 대전 버스터미널에서 또 대전 기차역까지 시간을 또 계산을 해요. 근데 가깝더라고요. 대전 버스터미널에서 대전역까지는 또 가까워갖고 택시 타면은 한 30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또 계산해서 근데 넉넉 잡아 그냥 1시간으로 너무 텀을 많이 뒀나? 1시간으로 차가 안 잡히거나 뭐 막히거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넉넉 잡아 1시간 잡아가지고 그럼 대전역에서 또 부산역까지 가는 그 시간표도 또 다 알아봐요. 하나씩. 그래서 그런 거 계산을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일정을 또 막 잡아요. 예약 같은 것도 그렇게 다. 맞아요. 완전 대문자 J예요. 하나하나 다.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대문자 J의 삶은 시간이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까지도 다 그 네이버 지도 이런 걸로 하면 요즘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랑 내가 부산에서 언제 뭐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J입니다. 내가 친구랑 부산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이런 시간 다 계산해가지고 뭐 둘 중에 하나죠. 몇 시에 만나자라고 친구랑 시간이 정해졌으면 그거를 역으로 그럼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차 시간이나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걸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부산에 사는 친구야. 그냥 나 다음 주에 부산 갈 거니까 부산에서 보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다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럼 내가 부산에 뭐 몇 시 몇 분에 도착할 것 같아. 그럼 네가 그때 부산역으로 마중 나와.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거가 조금 철저한 것 같기는 해요. J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다 해가지고 동선이나 뭐 이런 시간 같은 거 다 계산을 해서 스케줄을 짜는 편이라서 근데 또 그런 분들은 또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했었을 때 항상 또 좀 일찍 가시지 않나요? 항상 변수라는 게 살다 보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오늘 이따가 지금 9시 20분인데 9시 20분인데 제가 막 이따가 12시에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이따가 12시에 친구랑 어디 카페에서 뭐 투썸에서 보자 뭐 이렇게 약속을 정했으면은 옛날에는 이것도 성향이 바뀌나 봐요. MBTI도 그렇고 성향이 조금 나이 들면서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는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12시 약속이면은 12시 거의 다 돼가지고 준비를 해요. 막 한참 민기적거리고 있다가 맞다 오늘 12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생각난 시점에 준비를 해요. 생각난 시점에 준비를 해가지고 내 친구들이니까 조금 늦어도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좀 기다려주겠지. 약간 어릴 때는 약간 그런 철딱서니 없는 이기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12시 그 약속인데 막 10시 반 아니 11시 반 막 이쯤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이미 30분이 걸려.
가는데 이미 30분이 걸리는데 11시 반에 막 씻고 준비하고 막 그때부터 화장을 해요. 이미 씻고 화장할 때 12시 반인 거예요. 12시에 이미 내 친구들 만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토크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황 얘기하고 만나가지고 괜찮아. 난 나중에 합류해서 그때 만나가지고 또 우리 얘기하면 되지 이러면서 아유 맞아 우리 이따 보자 나중에 밥 먹자 언제 한번 보자 약간 이런 K 약속 아시죠?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항상 맨날 친구들이 아이고 주인공 등장한다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이제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또 나이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뭐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남들한테는 소중한 시간을 그 사람들도 자기 시간 내 가지고 와가지고 저랑 만나려고 해서 오는 건데 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남의 시간을 너무 함부로 생각했구나 라는 게 나이 들면서 조금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약속 시간은 진짜 거의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찍 가요. 그렇게 이제 완전 제의가 되다 보니까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12시에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가는 데만 이미 30분이 걸려. 그러면 내가 거기 11시 반까지는 도착을 해야겠다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역으로 스케줄을 짝짝짝 시간 계산해서 짜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저 같으면 12시에 친구 만나기로 했으면 가는데 30분 걸리는 거면 실제 그냥 약속 시간은 11시 반까지 가야겠다. 좀 일찍 도착해서 뭐 커피도 시키고 뭐 셀카도 좀 찍고 뭐 화장고 찍고 있으면 고치고 핸드폰 인스타 하거나 해야지 생각해서 아예 그냥 저는 11시 반까지 가거든요. 그럼 가는데 30분 걸리면 11시에는 그러면 못해도 11시에는 집에서 나가야 되겠네. 근데 화장하고 뭐 하는데 한 2시간 걸리니까 그럼 나는 9시부터는 준비를 해야겠네. 그럼 이제 9시에 일어나가지고 나 일어나는 시간이 그럼 9시인 거예요. 그럼 9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씻고 화장하고 준비하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친구들이든 뭐든 하여튼 만나는 약속 시간에는 늦는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일찍 그렇게 가가지고 여유롭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제 설레벌떡 오죠. 근데 그래도 막 너무 늦게 와가지고 한참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 옛날의 나의 모습 같은? 근데 보면 꼭 늦는 사람은 꼭 늦지 않나요? 맞아. 늦는 사람은 꼭 늦어. 그래서 항상 뭐든지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해가지고 미리미리 움직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일찍 만약에 서둘러가지고 그렇게 아까처럼 만약에 11시에 그럼 집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막 갑자기 버스가 안 온다든지 뭐가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일찍 나왔는데 뭔가 불가피한 뭔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내가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미리 일찍 나왔기 때문에 실제 도착하는 데는 그럼 딱 맞게 도착하거나 늦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뭐든지 부지런하게 움직여가지고 나쁠 건 없으니까요. 와, 운전 얘기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의식의 흐름이 굉장한 것 같아. 아침부터 정말 다양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옆에 책상에 커피 한 잔 내려다 놓고 커피 한 잔 호로록 하고 있어요. 아니 어제는 진짜 테스트 방송으로 진짜 어제 정말 신기한 날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아이는 기빨리는 중 저 완전 대문자 ENFJ거든요. 같이 있으면 친구들이 신기하다 그래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맞아. 아니 어저께 진짜 오디오랑 이거 OBS 세팅도 그렇고 제가 방송 이거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소리도 그렇고 컴퓨터 세팅이랑 이것저것 이제 잘 나오는지랑 체크를 하려고 어저께 한 2-30분 정도 그냥 세팅 이래저래 켜보고 방송 녹화 뜬 거 내가 보면서 뭔가 이제 부족한 거 있으면 보완해야겠다 생각해서 어저께 잠깐 틀었는데
들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저도 평상시에 다른 분들 방송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막 학고방 뮤비들 이런 데 보면 채팅이 막 1시간씩 안 올라가고 혼자 막 쫑알쫑알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채팅이라는 게 없어 막.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래 내 방송 첫방 테스트 방송인데 아무도 안 들어오겠지 이러면서 혼자 사부작 거리다가 이제 녹화해가지고 봐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어저께 엄청 많이 들어오시고 막 채팅도 막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저께 1시간 반씩이나 온갖 TMI 대방출이었어요. 어저께 거 진짜 궁금하시면 제 거 다시 보기 올려놨거든요. 여기 그 치즈직에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저께 진짜 와 그래서 첫 방송이 돼버렸어요. 사실상 테스트 방송이 첫 방송. 그래서 어저께 진짜 너무 재밌게 같이 잘 놀고 오늘은 그렇게 이틀차 방송. 맞아 물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아니 어제 그래서 20-30분만 방송 체크하고 끄려고 따로 뭐 물이나 이런 거 안 갖고 오고 그냥 잠깐 켰다가 끄려고 물 같은 거 없었죠. 넣고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1시간 반을 혼자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목이 막 너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무조건 방송할 때 물이든 뭐든 마실 거 옆에 갖다 놓고 해야겠다 해서 오늘은 또 제이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음향 세팅이랑 이런 거 다 아까 세팅 다 해두고 커피 한 잔 내려서 지금 마시면서 하고 있어요. 커피. 커피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잘 내려서 마시는 편이에요. 근데 확실히 아침에는 무조건 커피를 마셔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정신을 깨려면 한국인들의 그 수혈한다고 하죠. 커피 수혈. 진짜 한국인들 피에는 커피가 흐르는 거 같지. 제 피만 그런가요? 하루에 커피를 몇 잔 정도 드세요? 저는 예전에는 막 한 2-3잔까지는 커피를 마셔도 밤에 잠을 잘 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커피를 2잔 넘어가면 2잔 또 그런 것 같아. 2잔 넘어가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저희 하루에 할당된 커피량은 무조건 하루에 1잔이에요. 하루에 1잔이고 아침에는 그래서 무조건 커피를 마셔주는 편입니다. 근데 커피를 마셔도 왜 이렇게 오후 되면 너무 피곤하고 졸릴까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침에는 커피빨로 어떻게든 카페인빨로 버티는데 나중 되면 너무 졸려가지고 오후쯤 됐을 때 밥 먹고 나서 졸릴 때는 다들 어떻게 잠을 쫓으세요? 뭘로? 커피를 또 마시기에는 또 저녁에 밤에 그러면 잠이 안 올 것 같고 졸리고 할 때는 뭔가 낮에 요즘 이제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사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나고 몸이 뭔가 축 처지면서 기력이 다 빨리는 막 그런 느낌인데 거기다가 이제 밥 먹고 나서 점심쯤 되면 벌써부터 막 나른나른 하면서 이제 잠이 막 온단 말이죠. 반갑습니다. 졸리단 말이죠. 그래서 낮에 졸리고 할 때 저는 조금 커피나 몬스터 뭐 그런 거 너무 고카페인이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진짜 정말로 쥐어짜야 할 때 내일 따윈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의 집 현생의 지금 순간이 잠을 당장 깨야겠다. 일단 정신을 차리고 보자. 약간 이럴 때는 몬스터를 저도 먹기는 먹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고카페인 음료는 1년에 진짜 몇 번 안 먹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그냥 한 일주일, 1-2주치 체력을 미리 땡겨서 써야 되겠다. 진짜 지금 완전 호랑이 파워가 필요해. 엄청난 호랑이 파워가 필요해. 내일 체력 따윈 모르겠고 오늘 카페인이 필요해. 이러면 맞아 저도 가끔씩 땡겨서 먹기는 해요.
가끔씩 그런 때가 살다 보면 있으니까요. 근데 매일매일은 고카페인 음료는 진짜 몸이 너무 축나는 느낌? 속 쓰리지 않아요? 저는 커피 많이 마거나 좀 고카페인 들어간 거 많이 먹었을 때 좀 속 쓰리고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밤까지도 잠을 못 자고, 이게 잠이 안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자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또 강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더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물론 몸에 카페인이 아직 남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강박 때문에 더 잠을 못 자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저처럼 커피 많이 드시거나 고카페인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걸 불가피하게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다, 나는 계속 그런 걸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물도 좀 많이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몸에서 최대한 좀 희석시키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끔 물도 많이 챙겨 드세요. 아, 딕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맞아. 그리고 요즘 진짜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물 좀 많이 드시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몸에 있는 수분이 진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진짜 정말 장마철이 돼가는지 습해진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갑자기 좀 습해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있는 지역만 그런가? 습해진 것 같아. 이게 낮에도 그렇고 그냥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공기가 눅눅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손으로 누가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데 저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이렇게 공기를 막 만져보거든요. 손으로 왜 그 공튀기듯이 한번 손으로 팡팡 그냥 허공에다 대고 공기가 이렇게 막 만져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눅눅해지면. 그래서 공기를 막 만져봐요. 손으로 팡팡 이래보면 뭔가 눅눅해 이러면서. 맞아. 약간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눅눅해졌다, 무거워졌다 이런 느낌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특기가 있는 연살구였습니다. 맞아. 근데 진짜 좀 있으면 장마 올 것 같아요. 올해가 장마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부터 장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장마 진짜 눅눅한 눅눅한 그가 정말 장마 너무 싫어요.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요. 신기하죠? 공기 느껴져요. 눅눅한 공기가. 근데 올해는 진짜 작년보다 더 빨리 더워진 것 같고 또 장마도 좀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장마가 그래도 7월? 이쯤부터 온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올해는 진짜 벌써부터 너무 덥고 또 벌써부터 장마가 느껴져요. 하루하루 장마가 성큼 오고 있구나 이게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뽀송뽀송하게 올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 다들 잘 하세요. 눅눅해지는 날씨에 건강은 진짜 이게 또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면 에어컨 계속 틀잖아요. 그런데 밖에랑 온도 차이가 막 많이 나고 하니까 그 냉방병이라고 하죠? 일명 사치병. 사치병 진짜. 근데 그게 또 많이 걸리니까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운데 이렇게 땡볕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 보면 또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그 요즘 보면은 긴 팔에 뭐라고 하죠? 팔에다가 토시 같은 거? 요런 것들도 있고 좀 시원하게 온도 낮출 수 있는 양복 입고 밖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여름이랑 한겨울은 진짜 너무 특히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즘 보니까 그 목 뒤에다가 그 왜 아이스팩처럼 해가지고 막 그런 아이템들도 있고 냉감되는 막 이너 이런 제품이랑 팔 토시 냉토시 막 요런 거 그래서 안에다가 그런 거 최대한 꼭꼭꼭 해가지고 그래도 하면 좀 시원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수분 보충 진짜 신경 써주시고
자외선 차단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선크림 진짜 꼭 잘 챙겨서 바르고 다니시면서 일하시길 바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실내에서도 사실은 선크림 꼭 발라야 해요. 우리가 진짜 나는 실내에서만 막 사무실에서만 학교에서만 있으니까 실내에서 일하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 실내에 있는 형광등으로도 사실은 이게 피부도 사실 탄대요. 그래서 그냥 집 밖을 나서면 선크림 무조건 그냥 바른다 생각하고 외출할 때 전에 나도 진짜 1년 내내 발라야 해요. 1년 내내 발라야 해. 그래서 외출할 때 그래도 1시간 전쯤을 바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선크림이. 그래서 선크림은 외출하기 한 1시간 전쯤에 선크림 좀 넉넉하게 해서 바르시고 요즘은 워낙 또 좋은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허옇게 막 백탁 일어나거나 막 진짜 누가 봐도 나 선크림 발랐다 이렇게 막 이런 거 없는 것 그런 것도 워낙 잘 나오니까는 그리고 또 손에 막 끈적끈적하게 묻는 거 싫고 이래서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면 그래서 선크림 막 귀찮고 끈적거리고 막 손에 붓고 허옇게 돼서 막 귀찮아 이래서 안 바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요즘 좋은 거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뭐 찾아보시고 꼭 챙겨서 바르세요. 근데 아침에 발랐다고 땡이 아니라 아침에 만약에 내가 출근이나 어디 나가기 1시간 전에 선크림을 발랐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오후쯤 돼가지고 또 한 번 더 그래서 스틱으로 된 거 저는 좀 많이 쓰거든요. 쓱쓱쓱 바르기 좋아갖고. 그리고 요즘 그런 것도 많아요. 쿨링되는 선크림도 많아가지고 날씨 더운데 굳이 그런 거 바르기 귀찮아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요새 쿨링되는 선크림 많으니까는 그런 거 스틱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쿨링 선 스틱 이런 거 찾아보면은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 팔에도 그렇고 팔이랑 목이랑 얼굴이랑 쓱쓱쓱 바르면 그 순간적으로라도 조금 쿨링이 돼서 시원하기도 하고 자외선 차단도 광고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잘 챙겨주시는 게 안 늙어. 늙긴 늙겠죠. 그렇게도 늙긴 늙어요. 예쁘게 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쁘게 늙을 수 있는 방법. 여름 나는 꿀팁이었습니다. 진짜 여름 얘기만 해도 정말 몇 시간은 떠들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거 버튜버 이걸 준비를 하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켰을 때 얘기할 소재가 떨어져가지고 혼자 막 몇 초 동안 막 아무 말 못하고 할 말이 없을까 봐서 진짜 이것도 제이라는 성향이 나오는 순간인데 내가 이거를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 이런 캐릭터랑 세팅이랑 이것저것 막 하나씩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전부터 이거 방송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대화하다가 주제가 대화거리가 없을까봐 GPT로 대화 주제 100개를 100개를 다운받았어요. 연아 반갑습니다. 대화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아무 말 내가 뭔 말하지 할 말이 없네 막 이러고 있을까봐 진짜 왜냐면 진짜 너무 제가 학고 버튜버의 학고만 이런 거 신입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좀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 방송 진짜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나 혼자서 쭝얼쭝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혼자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버티나 이래가지고 너무 걱정이랑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는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재밌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도 진짜 되고 근데 진짜 혼자서 할 말이 없을까봐 대문자 제이인 저한테 나 혼자서 말할 수 있는 대화 주제 100개 만들어줘 해가지고 그래서 100개를 뽑아놨는데 정말 웃긴 거는 아직 그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아, 제이 모먼트예요. GPT로 혼자 대화할 주제 100개 만들어줘 이래가지고 그 100개도 모자랄까봐 그 100개 다 쓰고 나면 100개 또 만들어 달라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그거 GPT를 한 번도 켜지를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근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혼자서 이렇게 쫑알쫑알 생각보다 혼자 아무 말 대잔치로 굉장히 1시간 넘게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GPT로 해놓은 그거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컨텐츠를 뭘로 이제 계속 채워가면 좋을까? 어떤 컨텐츠들을 했었을 때 이렇게 우리 살구님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재밌고 티키타카도 그렇고 또 제가 얘기를 했었을 때도 뭐가 재밌을까? 아니면 뭐 컨텐츠 뭐 게임이라든지 요즘 좀 많이들 하시는 거 막 이상형 월드컵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뭘 해보면 좋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분들 것도 그렇고 많이 참고하면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해다가 보면은 또 잘하는 거 재밌는 거 또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추천 같은 거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한동안은 저체수로 이렇게 많이 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방송이 계속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또 걸릴 것 같고 그렇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뭐든지 살림길 또 한 걸음부터 하나씩 또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방송 시간은 지금 제 거 치지직 그 커뮤니티에도 올려놨는데 공지로 해서 올려뒀는데 시간은 조금 유동적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직장인이다 보니까 제가 쉬는 날에는 거의 한 3, 4시쯤? 오후 3, 4시쯤? 오후쯤 방송을 할 것 같고 근데 유동적일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조금 일하는 시간대가 유동적인 시간대여가지고 저도 출퇴근 전후로 해가지고 애지간하면 거의 매일 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 다니는 우리 그 살구님들 그리고 또 학생이신 분들 그리고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 누구라도 언제든지 좀 만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만날 수 있게끔 물론 저도 직장인이지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출퇴근 전후로 또 쉬는 날에도 최대한 많이 만날 수 있게 스케줄을 한 달 스케줄을 사실 또 먼저 짰어요. 제이잖아요. 그래서 제 한 달 출근 스케줄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시간 전후로 뭐 쉬는 날도 그렇고 해서 큰 틀로는 방송 시간을 한 달 거 이번 달 거를 다 짜긴 짰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랑 또 컨텐츠를 어떤 걸 할 건지나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봐서 다음 주 스케줄을 그 전주에 이렇게 미리 공지로 해서 올리는 식으로 해갖고 미리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방송 스케줄은 오전일 수도 있고 오후일 수도 있어요. 저도 하는 일이 그렇게 좀 유동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미리 공지한 시간에는 항상 만날 수 있게끔 우리 살구들이랑 약속했던 시간에는 항상 만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완전 극제이 모먼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짤뺑이를 했는데 벌써 1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아침 일찍 또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평일에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만 일하면 그래도 이제 이틀간 또 쉬실 수 있고 또 주말이랑 이런 거 구분 없이 또 평일에 쉬시는 분들은 또 오늘이 또 출근일이고 또 어딘가에 가는 날이고 뭔가 일정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금요일이잖아요. 사실 저도 좀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는 주말에 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말에 안 쉬는 사람인데도 금요일이 주는 설렘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금요일은 괜히 뭔가 어차피 나는 토요일날 일해야 해. 일요일도 나는 어차피 일해야 해. 근데 괜히 금요일은 뭔가 설레요. 뭔가 주말은 주말인지 모르겠는데 금요일에는 괜히 뭔가 맞아, 한 주가 끝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가 괜히 뭔가 조금 설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들뜨는 느낌. 맞아요. 전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제 쉬는 날이 곧 주말이에요. 주말이 저는 따로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금요일이 주는 설렘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일하면 쉬시는 분들 남은 오후도 힘내시고 그리고 그리고 오늘 말고 내일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저도 내일 일하니까 같은 동지로서 힘내도록 해요 우리. 또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쉬는 날에는 또 푹 쉬실 수 있으니까 또 쉬는 날에는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놀면 되죠. 또 저랑 만나가지고 놀고 그러면 되니까요. 더운데 다들 건강관리 진짜 잘 하시고 아침에 에너지 드리려고 좋은 기운 그리고 재밌는 기운 또 이런 긍정적인 기운 에너지 드리려고 오전뱅 켰어요 오늘은. 어전뱅 켰는데 다들 오늘 남은 오후도 재밌게 시원하게 잘 보내시고 오늘은 짤뱅이에요. 짤뱅이지만 거의 1시간을 다 채운 그래서 앞으로도 연살구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 저도 오후에 출근이라 갓생러예요 갓생러. 현생을 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연차이신 분들도 계셨네.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쉬시는 분들 또 오후에 심심하신 분들은 제 거 어제 거 다시 보기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 있어요. 보시면 또 1시간 순삭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굉장히 TMI 대방출을 했거든요 첫방에. 정말 오만때만 얘기를 다 했어가지고 제가 더 궁금하신 분들이랑 그리고 이따 심심하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면 진짜 개꿀잼일 거예요. 어저께 제 거 방송 저도 모니터링 하려고 저녁에 제 거 다시 보기 그 1시간 반짜리를 봤는데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 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오늘 심심하신 분들 제 거 다시 보기 한번 놀러와 주시고 또 내일 또 방송 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방송 일정은 공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 만나요. 그러면 바이바이. 아니 근데 인사말이랑 팬네임이랑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정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오늘은 그럼 빠이빠이로 빠이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오후 잘 보내시고 바이바이. 연바 좋네요. 연바.